2024년 4월 30일 일본 도쿄 남쪽에 위치한 가나가와현 야마토시의 한 호텔. 큰 키와 슬리퍼 차림의 젊은 남성은 3명의 여성과 함께 걸어나오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현장을 덮쳐 남성을 검거하는 일본 경찰. 바로 일본을 발칵 뒤집은 한 강변에서 발생한 불에 탄 부부 사체 사건의 범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나이는 20세, 이름은 강광기. 바로 한국 국적의 특별 영주권자였습니다.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늦은 밤, 일본 지바현 지바시에서 똑같이 20살 공범을 함께 검거했는데요. 강광기와 함께 사체를 훼손했던 혐의였죠. 그의 얼굴이 공개되자 일본 전역은 경악합니다. 그는 2014년 NHK 대하 드라마에도 출연했으며 각종 드라마의 영화 이런 곳에 출연한 배우였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일본 가면 라이더의 아역으로 출연한 와카야마 기라토였습니다. 20살의 젊은 두 남성은 왜 이런 끔찍한 범행을 저지른 걸까요? 그런데 그 배후엔 또 다른 남성 2명이 존재했습니다. 강 씨와 와카야마에게 사체 훼손을 의뢰한 남성 25세 히라야마 료켄과 히라야마에게 이 모든 지시를 내린 28세 사사키 히카라까지. 이 사건은 1,500만엔, 한화 1억 3천만원 정도의 청부살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청부살인의 가장 꼭대기에 있는 28세 지시자 사사키 히카라는 뭔가 의미심장한 말을 남깁니다. 흑막이 존재한다. 나도 지시를 받았다. 아니키가 시켰다. 베일에 쌓여진 아니키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오컬트 스토리, 일본 부부 청부살인 사건의 미스터리 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전국 유튜브 독자 여러분, 아프리카TV 시청자 여러분, 김원입니다. 아마 언론 뉴스를 통해서 이 사건을 접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많은 내용이 알려지지는 않았죠. 제가 오늘 이 방송에서는 아직 결말이 나지 않은 사건이기 때문에 의문점 및 의혹점을 약 3가지 정도로 맞춰서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자세히 함께 들어봐 주시고 과연 범인이 정말 누구인 건지, 그리고 정말 청부살인의 가장 꼭대기에 어떤 인물이 있는 건지 함께 추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 사건 발생에 대한 부분에 대한민국에서는 어떻게 알려져 있는지 함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월 16일) 일본 도쿄에서 약 150km 정도 떨어진 도치기현 나츠마치 강변에서 아침 6시 50분경 신고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현지에 사는 주민은 무엇인가 불에 타고 있다라는 화재 신고로 전화를 했죠. 근데 진화를 끝낸 소방당국은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 안엔 2구의 사체가 함께 포개져 있었으며 옆엔 방화를 저지른 기름통까지 있었던 거죠. 누군가가 살인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방화를 저지른 것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알려졌던 이 사건은 이 정도로 간단히 알려진 내용이었죠. 피해자의 신원인 그 직후 바로 확인이 가능했습니다. 피해자는 55세 남성, 남편입니다. 다카라시마 류타로, 그리고 아내 다카라시마 사치코였죠. 50대 이 부부는 도쿄 우에노 지점 번화가에서 음식점을 약 10여 곳 이상 운영을 하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돈이 많은, 굉장히 부유한 집입니다. 시신이 발견되기 전날이었던 15일, 도쿄 시내에 있는 한 비어있는 집에서 이 부부를 폭행한 이유, 그리고 도치기현 쪽으로 이동한 이유, 그리고 불을 질렀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제일 큰 문제는 CCTV 영상 속에서 확인해 봤을 때 이들이 과연 옮겨질 당시, 사체를 태웠던 그 장소로 이동할 당시에 생존에 있었는가 없었는가도 아직 확인되지가 않았습니다. 강 씨와
와카야마는 자신들은 살해하지 않았다라는 진술을 지금까지 하고 있죠. 자신들은 그냥 사체를 훼손하라 라는 지시만 받아서 그냥 불에 붙인 거다 라고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찰은 부부와 사체를 옮긴 이 두 명의 용의자, 이 사람들이 함께 만났던 곳, 이 네 명이 함께 있었던 곳으로 보이는 그 빈집의 차고에서 세제를 활용해 혈흔을 씻어내려고 한 흔적까지도 확인은 됐죠. 분명 폭행을 가한 흔적까지는 있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망을 했는지 아닌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고요. 자, 그럼 이 내용에 대해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4명의 용의자에 대한 이야기부터 하나씩 어떤 죄명이 있는 건지 한번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할 텐데요. 우선 중간 세 번째에 있는 강씨,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시신 훼손 혐의로 검거가 되었죠. 가장 오른쪽에 있는 와카야마 기라토, 똑같이 강씨와 마찬가지로 시신 훼손 혐의로 검거됐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이런 사체 훼손에 대해서 지시를 한 남성, 두 번째에 있는 히라야마 류켄, 그는 분명 살인 의뢰 및 청부 혹은 시신 훼손에 대한 부분을 얘기한 사람이다 라고만 알려져 있고요. 류켄 또한 그냥 사망한 시신을 훼손만 해라, 불태워라 라고 지시했다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 청부 살인의 가장 꼭지점, 꼭대기에 있는 남성, 28세 사사키 히카리, 가장 왼쪽에 있는 남성입니다. 그는 자신의 혐의에 대해서 누군가가 시켰다라고만 얘기할 뿐 나는 무언가를 따로 얘기한 적은 없다 라는 입장만 고수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자세히 들어보면 뭔가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바로 이 사건의 미스터리한 점 첫 번째, 죽였다 라고 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가장 꼭지점에 있었던 남성은 지시를 받아서 시켰다 라고 얘기했고, 그리고 이걸 중간에 의뢰했던 히라야마 같은 경우엔 그냥 사체를 훼손시켜라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고, 강씨와 그리고 기라토 같은 경우엔 사체를 훼손했다라고만 얘기를 하고 있죠. 죽인 사람이 아무도 없는 사건입니다. 자, 그리고요, 이 진술들 사이에선 무언가 또 이상한 점이 있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두 명을 시켰던 히라야마 료켄 같은 경우에는 올해 이 3월경에 지시자였던 사사키를 알게 됐고 범행 지시를 받았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사키 카리는 경찰 조사에서 4월 초순경 어떤 인물로부터 사건을 의뢰받았다 라고 얘기합니다. 둘의 시간 편차가 있죠. 분명 사사키 히카리에게 지도를 받은 히라야마가 범행을 저지르는 준비를 했던 건데 이들이 얘기하는 시점이 한 달 이상 차이가 납니다. 사사키는 한 인물에게서 이 내용, 그냥 협박만 하는 줄 알고 의뢰를 받았는데 이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시체 처리라는 사실을 알았다라고 주장을 바꿨죠. 즉 이미 사람은 사망해 있었고 자신은 사체 처리에 대한 부분만 맡았다라는 게 이 4명의 공통적인 주장입니다. 사망한 부부와 면식관계도 없고 원한관계도 없는 이 4명이 누군가에게 의뢰를 받아서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라는 것, 과연 어찌된 내용일까요? 당시 사건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각각의 입장으로 각 용의자들의 행동을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모든 사건의 꼭지점에 있는, 물론 누군가에게서 의뢰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사사키의 당시의 행적입니다. 사사키는 15일 밤부터 16일 새벽까지 그 부부가 폭행당하고 있었다라고 얘기한 그 빈집 근처를 걷고 있는 CCTV 화면이 포착이 됐습니다. 그리고요, 그 이후 새벽 3시 30분경 고탄다역 근처 선술집에서 누군가를 만나 5분간 함께 머물렀다가 나가는 모습이 확인되는데, 이 남성은 바로 사사키가 지시를 했던 중간책 히라야마였습니다. 그럼 히라야마도 당시에 그곳에 있었다라는 얘기죠. 선술집의 말입니다. 이들이 나가는 모습에 한 가지가 눈에 띕니다. 히라야마 손에 들려있는 무언가 거대한 봉투, 바로 돈이었습니다. 이 돈은 약 1,400만엔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죠. 그 이후 사사키는
4월 27일경 경시청에 지명 수배가 됐는데요. 나하 시내에 있다가 28일 나하 공항에서 후쿠오카로 넘어가려고 하던 상황에 검거가 되게 됩니다. 이게 범행 전, 범행 당일 그 이후의 사사키의 행적이죠. 자, 그럼 돈을 받았던 히라야마는 당시에 어디에 있었을까요? 저희는 히라야마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이 이미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20대 남성 2명에게 사체 처리를 시켰다라고 주장하고 있죠. 히라야마는 사건 발생 3일 전이었던 4월 13일 사이타마현 내에서 가솔린 그리고 착화제를 구매한 기록이 확인됩니다. 그리고 4월 14일에는 도쿄 우에노에서 접착 테이프를 구매한 사실도 확인됐죠. 그리고 사건 발생 전이었던 15일 밤 10시 시나가와구 내 편의점 주차장에서 2명과 합류하게 됩니다. 아실 겁니다. 바로 강씨와 와카야마였죠. 그 뒤의 모습은 혼자 걸어나가는 히라야마의 모습만 보입니다. 그 주차장에서 자신의 차량과 준비한 물품들을 건네주고 빠져나온 것이었죠. 그리고 히라야마는 오후 11시경 그 자리를 떠난 직후 16일 새벽 2시에 다시 한번 포착이 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사사키를 만난 장소 고탄다역 근처 선술집에 혼자 들어갔고 합류한 뒤 바깥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는 17일 오전 6시 30분 고탄다역 근처 파출소에 직접 출두했고 4일 뒤인 21일 검거가 되었죠. 자, 그럼 가장 밑에 있었던 실행자 2명 강씨와 와카야마는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앞서 말씀드렸던 남성 바로 히라야마 료코입니다. 15일 오후 10시쯤 주차장에서 만나고 11시 반쯤 그 빌린 차로 한 집을 향해 가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사건 현장 빈집이었죠. 16일 밤 12시경 그곳에서 피해자인 부부를 만났고 그 이후 차량에 태운 뒤 방화 장소를 향하게 됩니다. 새벽 4시가 넘어서 이 차량이 시신 발견 현장 쪽으로 향했고 그리고 30분 정도 후에 되돌아오는 모습까지 CCTV에 포착이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약 2시간 정도가 지나 시민에 의해서 신고가 됐던 그런 사건이었죠. 자, 분명 역할이 나눠져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의 관계, 지시를 했고 그 밑에 있는 중간책이 이 2명의 남성에게 시체 훼손에 대한 명령을 받고 이들은 실행을 했습니다. 그거에 대한 대가로 히라야마는 돈을 받은 상황까지 말이죠. 누가 보더라도 계획적이었고 준비가 되어 있으면 청부살인의 모습이 강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들 4명은 어떤 관계였길래 이런 행동을 한 걸까요? 일각에서는 이들이 뭔가 야쿠자 같은 게 아니냐, 조직에 있는 게 아니냐 라는 내용들이 있어 이들의 관계에 대한 부분을 하나씩 확인을 해봤습니다. 근데 눈에 띄는 게 하나 있었죠. 여러분이 보신 이 사진은요, 실제 틱톡에 올라왔던 영상입니다. 한 외국인이 인터뷰를 하는데 이곳에 강씨와 와카야마가 함께 나와 있는 모습이 포착되었죠. 2024년 3월이었습니다. 사건 발생 약 한 달 전이었죠. 이때 와카야마는 이런 대답을 합니다. 세상엔 돈이 전부다. 이 둘 다 돈이 매우 제일 중요하다라는 식의 인터뷰를 했던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아역 배우로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탄탄대로의 길을 걷고 있던 와카야마는 왜 이런 행동을 하게 된 걸까요? 내용을 확인해보니 2012년 데뷔를 했고 그리고 2013년에 가면라이더 아역으로 출연을 했으며 그 뒤에 대작 드라마, 영화에 계속 출연을 했습니다. 그러다 2018년 황혼을 마지막으로 2020년 소속사를 나온 것까지 확인이 됐는데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 아역 출신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무언가 좀 일을 기피하는 모습이 보였다라는 내용들까지 확인이 가능했습니다. 그는 소속사를 나간 직후 도쿄로 가고 나서 좀 이상한 사람들과 많이 어울렸던 것 같습니다. 이때 친해진 사람이 바로 강씨였죠. 그때부터 피어싱이나 문신을 하는 등 기존 모습과 많이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20살 강씨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한국 국적의 특별 영주권자였죠. 그는 실제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전부 일본에서 나온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중학교 당시에는요, 야구를 했고 야구 강호로 되게 유명한 가나가와현 내 사립 일관교를 다녔던 것까지 확인됩니다. 고등학교 때는 야구를 그만두었고 2023년 4월경 19세의 나이에 도쿄에서 호스트의 일을 하기로 시작을 했죠. 그렇게 이들은 친한 관계로 같이 클럽을 다니면서 유흥을 많이 즐겼던 것까지 확인이 되었습니다. 버는 족족 모든 돈을 유흥비에 썼던 이들. 그런데 이들을 아는 사람이 나타났는데요. 이 두 명의 접점, 바로 히라야마입니다. 히라야마는 시부야에 있는 클럽의 거의 VIP 단골이었다라고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죠. 어떤 계기로 돈을 벌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약 오랜 시간 동안 항상 아침까지 VIP석에서만 술을 마셨고, 앞서 말씀드린 두 명 강씨와 와카야마는 약 1년 전부터 함께 왔다라고 합니다. 자신들을 엄청난 재력가라고 소개하며 이들 세 명은 반년 정도 돈을 엄청나게 썼고, 그 나머지 반년 사이에서는 돈이 많이 떨어졌을 그 무렵, 그때쯤 히라야마와 함께 만나 굉장히 사이좋게 지냈다라고 기억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 클럽을 다니면서 사사키 또한 함께 어울리게 됩니다. 즉 이들 4명은 클럽이라는 공통, 유흥이라는 공통 주제로 함께 모여 친하게 지냈던 사람들이었죠. 하지만 점차 돈이 없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사키 또한 자신이 영업했던 오너에게 돈이 없다라고 자주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특히 사건 발생 전에도 계속 이런 이야기를 했죠. 자, 분명 이 청부살인의 목적은 돈입니다. 유흥비로 탕진했던 이들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은 돈, 그 돈을 주겠다라는 사람이 나타났다는 거죠. 자, 그런데요,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분명 사사키, 가장 위에 있는 지지자였죠. 그 다음 히라야마, 이 얘기를 따랐던 20살의 두 명 강씨와 야키야마, 이들 모두 돈이 없었습니다. 한화 1억 3천만 원 정도를 주면서 돈으로서 사람을 어떻게 하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라는 문제지요. 지금 일본 경찰의 입장도 사사키가 모든 걸 준비해서 진행했다라고 보기 어려운 이유가 바로 이 대목입니다. 사사키는 돈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럼 정말 사사키의 말대로 검은 흑막이 존재하는 걸까요? 누군가가 분명 1,500만 원을 건네줬고 사사키는 그중 100만 원을 가졌으며 나머지 1,400만 원을 히라야마에게 전달했고, 히라야마는 각각 강씨와 그리고 와카야마에게 250만 원씩 나눠주면서 자신은 400만 원, 나머지 250만 원씩 나눠 갖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게 되면 두 번째 미스터리, 분명 누군가가 존재할 수 있다라는 느낌이 분명 듭니다. 누군가는 분명 사사키가 모든 걸 했을 거야, 가장 꼭대기에 있는 사람일 거야 라고 예상을 했지만 돈에 대한 문제에선 좀 달라 보인다라는 입장이었죠. 그럼 세 번째 의문점이 하나 있습니다. 피해자 부부는 왜 그 빈집의 공간에 가해자들에게 왜 따라갔을까라는 의혹입니다. 자, 사실 생각을 해보면 차량으로 갑자기 사람을 납치한다, 그것도 혼자가 아니라 부부 2명을 납치한다라는 건 사실 쉽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누군가에게 발각될 가능성도 매우 높죠. 청부살인이라면 더 치밀하게 계획적으로 준비했을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입니다. 근데 알고 계신가요? 피해자 부부는 강제로 납치된 적이 없습니다. 분명 빈집, 그 안에 폭행을 당하고 시신처락에 가기 전까지 이들은 자발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여기엔 또 다른 2명이 존재했습니다. 자,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이 2명은요, 앞서 말씀드린 용의자 4명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입니다. 바로 이들 부부가 운영했던 그 가게에 바로 동료, 어떻게 보면 직원이겠죠. 그 지인 2명이 더 있었습니다. 사건 발생 오후 9시 30분경 도쿄 우에노에서 지인 2명이 빌린 원박스의 렌터카에 함께 탑승합니다. 자, 이렇게 4명이 함께 이동을 했죠. 11시쯤에도 이게 한 번 더 포착이 됐는데요. 시나가와구
히가시나와의 한 텐노즈 아일역 근처에서 하차하는 모습이 보여지고요. 그리고 30분 후에 차에 탑승한 곳 어딘지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 어디서 하차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하차 장소로부터 2km 떨어져 있던 그 빈집을 향해 간 곳, 거기까지가 아직 미스터리한 곳이죠. 그런데 내용은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어떤 새로운 물건을 찾고 확인하기 위해 데리고 갔다 라고 그 두 명이 진술을 하고 있죠. 자, 그럼 여기서 한 가지 분명 알아야 될 사실입니다. 현재 일본 경시청은 함께 있었던 지인 두 명은 공범이라고 보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지인 두 명은 뭐라고 했냐면 새로운 어떤 물건들이 있어서 피해자 부부와 함께 확인하기 위해 데리고 갔다 라고만 얘기를 하고 있죠. 분명 이들은 스스로 렌트카에 탑승을 했고 이후에 아내만 내버려두고 나머지 3명이 밖에서 잠깐 차를 세우고 담배를 피우는 CCTV까지도 포착이 되어 있습니다. 야경을 즐기는 듯한 편안한 분위기였죠. 경계하는 모습조차 아예 없었습니다. 그러면 흑막이라는 사람이 존재한다면 그 직장 동료를 조종했을 수도 있고, 그게 아니면 직장 동료들까지도 속여서 이 모두를 끌어들인 게 아니냐라는 의혹이지요. 정말 그것까지 한 거라면 현재 감춰진 베일의 이 남성은 굉장히 치밀하게 모든 걸 준비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만약 그 흑막이 존재한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흑막은 약 1억 3천만 원의 돈을 준비하고 사사키에게 제안을 합니다. 사사키는 시신을 훼손하거나 혹은 시신을 처리할 수 있는 사람들을 따로 뽑아놨죠. 그리고 이들이 자연스럽게 집으로 올 수 있게 만드는 장치까지, 그걸 피해자 부부의 지인들에게 얘기를 해서 그 빈집 공간까지 아무렇지 않게 올 수 있는, 거부감 없게 의심하지 않게 올 수 있는 그 모습까지도 전부 조종했다는 뜻이 됩니다. 자, 그러면 만약 이게 가능하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고 피해자 부부를 아무런 의심 없이 장소로 불러들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었을까요? 방법은 있었습니다. 피해자 부부가 했던 사업체를 확인해보면 알 수 있었죠. 자, 이들이 운영하고 있는 가게는요, 야키니쿠 가게는 6점포, 음식점은 총 8점포로 우에노에서만 총 14개의 점포를 경영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지역에서는요, 다카라지마 로드라고 불릴 정도로 현지에서 모르는 사람들이 없을 정도, 그 정도로 유명한 어떻게 보면 재력가였죠.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서는 남편 류타가 중국 계열이다라는 소문이 많이 돌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다카라지마라는 성이 매우 특이한 성 때문이었죠. 대부분 중국 출신의 성이어서 중국인 아닌가라는 의심을 많이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요, 저희는 이 내용들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특이한 사실도 하나 알게 됐는데, 남편 류타가 법인 회사를 가지고 있는 기록까지도 확인을 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 그리고 일용직 노동자 파견 사업, 그리고 음식점은 앞에서 말씀을 드린 그런 것들이었죠. 그리고요, 그 다음입니다. 중국, 한국산, 의류 및 잡화, 식품 수입 판매, 여기까지도 법인을 함께 갖고 있었습니다. 그는 중국이나 한국산에 대한 의류나 식품 수입에 대한 거를 하고 판매까지 하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사업을 하고 있었죠. 이 사실을 누군가가 알고 있었을 가능성입니다. 바로 그 흑막에 감춰진 남성. 그 흑막에 감춰진 남성이 피해자 부부를 유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새로운 물건이 들어왔다, 새로운 아이템이 들어왔다, 중국산이다, 한국산이다, 그거를 그 빈 공간 어딘가에 갖다 놔 테니 확인을 해봐라 라고 유도했을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죠. 만약 이 내용까지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 피해자 부부 중 남편이 운영했던 그 류타의 사업에 대해서 거의 다 알고 있는 사람일 확률이 매우 높다라는 겁니다. 그 사업체를 뺏고 싶었거나 혹은 경쟁 사업체여서 없애고 제거하고 싶었거나 라고 보여지는 내용이죠. 물론 현지에서는 다른 이야기들도 많이 나옵니다. 아내의 사치코 같은 경우에 트러블이 굉장히 많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변 가게들, 경쟁 가게들 간판을 딴 데로 갖다 이동시키거나 발로 차거나 어떤 지나가는 손님한테 경쟁 업체가 맛이 없다라고 얘기하며 자신의 가게를 유도한다든가, 이것 때문에 재판까지 갔다라는 내용들도 나와 있죠. 사실 근데 이런 문제 때문에 누군가가 청부살인을 하면서 1억 3천만 원을 썼다라는 건 좀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청부살인과 관련된 사건들
대한민국에 있는 사건을 기억하고 계신 게 몇 건 있으신가요? 과거 강남 서초에서 코인 관련 문제로 납치했던 사건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리고 법인회사를 뺏기 위해 제주 유명 갈치점 주인을 납치했던 계획범죄까지도 기억을 하고 계실 겁니다. 분명 이런 청부살인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에서 어마어마한 금액이 들어간다라는 문제는 그만큼 그 이상의 어떤 이득을 얻을 수 있는 집단 혹은 개인이 존재할 겁니다. 사람들은 사사키가 분명 이거의 모든 정점일 거고 어떤 흑막이 있다, 누군가가 시켰다는 거짓말일 거야 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지만 이걸 함부로 단정 지을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사사키 혼자서 저지를 수 있는 일도 아니고 어떠한 트러블도 없는 사이였기 때문에 얻을 수 있는 이득은 그 청부살인의 금액밖에 없었기 때문에 사실상 그가 가장 위에 있었던 거라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내용이 지배적이죠. 자, 그럼 범인은 정말 누구일까요? 분명한 건 피해자 부부와 관련된 사업에서 트러블이 있는 사람, 그걸 갖고 싶어하는 사람, 정말 더 넓게 올라가선 이런 이야기까지 있습니다. 도쿄의 우에노에서 이 정도까지 경영을 하려면 그 지역에 있는 폭력배, 야쿠자 같은 사람과 연관이 있는 게 아닐까라는 의혹까지 말이죠. 그 안에서 무슨 문제가 생겼고 그 모든 것들을 갖고 오기 위한 청부살인이 아니었을까라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사사키는 지금까지도 그게 누구인지를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얘기하면 죽을까 봐서인지 혹은 아예 정말 몰라서인지는 알 수 없죠. 다만 이들은 처음부터 모든 게 준비되어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바로 검거될 것을 대비해 만약 자신들이 잡히면 사체 훼손에 대한 부분만 주장하자. 사체 훼손에 대해서 우리는 그거에 대한 지시를 받았다 라고만 이야기한 것. 난 사체 훼손을 시켰고 중간책이 전달했고 그리고 2명이 실행한 거다. 살인은 한 적 없다라는 것. 그리고 살인에 대한 증거가 아직 나오고 있지 않은 것. 어쩌면 자칫 잘못하면 재판이 꼬일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 그냥 20대 남성 한 명은 한국인, 한 명은 아역배우 출신, 이런 조직적인 범죄를 저질렀다라고만 알려졌던 이 일본의 끔찍한 사건. 그 내막에 대해서 현재까지 내용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정말 사사키 위에 어떤 사람이 존재한다고 믿으시나요? 만약 없다면 사사키가 이 모든 걸 준비했다라고 생각을 드시나요? 여러분의 많은 의견 댓글로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컬트 스토리의 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뒷이야기 하겠습니다. 일단 사건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은 전해드린 것 같아요. 좀 디테일하게 당시에 이들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고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뭐 우리나라에 내온 내용보다는 일단은 이 50대 부부가 원한관계, 채무관계에 대한 부분들도 얘기가 좀 나오는데, 문제는 이분들이 굉장한 유지래요. 그러니까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고, 쉽게 얘기하면 우리나라로 따지면 무슨 뭐 가로수길 아니면 압구정 거기에다가 13개의 점포를 운영하고 있을 정도라고 하면 엄청나잖아요. 장사도 잘 되고. 그러니까 그런 케이스들이라서 사실 재정적으로는 굉장히 좋았던 상황이었어요. 사실상. 근데 원한 관계에 대한 문제를 얘기를 하게 되면은 사실 꼬집으면 많이 꼬집을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부부 중 아내 같은 경우에는 뭐 그 직원들하고의 트러블도 많았고 주변 상인들하고의 트러블도 많았고 막 여러 가지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니까 뭐 사람들 사이에서는 어쨌든 그 상권에서 그런 업체를 거대하게 운영한다라고 했을 땐 원한 관계가 자연스럽게 생성될 수밖에 없다고 보이거든요. 근데 이게 정말 죽이고 싶을 만큼 1억이 넘는 돈 1,500만 원을 써가지고 이 사람을 정말 죽여야 되겠다라고 싶을 만큼의 원한을 가진 주변 업체, 경쟁 업체가 있을까라는 의혹이 일단 첫 번째고, 두 번째는요, 그 어떤 정말 최고 정점, 이걸 시켰다라고 얘기하는 검은 흑막, 그 사람이 존재한다라고 한다면 사사키가 돈이 필요하다라는 걸 잘 아는 사람이면 관계가 분명히 있는 사람이잖아요. 돈이 필요했던 거니까. 그래서 그 돈을 필요로 했던 사람들로 라인이 이쪽에 하나가 만들어졌고, 그리고 분명한 건 그 흑막이 유도를 했는데, 유도를 할 때도 이게 만약에 존재한다면 가정이에요. 한다면 피해자 부부가 관심을 갖고 안심을 하고 장소에 도착할 수 있게까지 만들 때 사업 아이템밖에 없어요. 이들이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어떤 큰 빈집에 불렀다고 하는 거 보면 거기에 뭐 물건이 있다라고 얘기하면 올 거니까 물건 확인하러. 그럼 당연히 모든 뭐 의심을 풀고 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 사실상 밝혀지지 않은 누군가가 하나가 이제 가장 위에 꼭대기에 존재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근데 아직까지도 안 잡힌 내용이라서 현재도 수사를 하고 있는데 안 나오고 있나 봐요. 그래서 이게 그 배우로 나올지 아닐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자료들을 찾으면서 느낀 거는 사사키는 정말 돈이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 라인 내역이 있더라고요. 자기 그 고용주한테, 자기가 일했던 고용주한테 보낸 내역이 있는데 돈이 없어요, 이 사람이. 근데 돈이 없는 사람이 뭐 의미 없이 갑자기 자기가 1,500만 원이 없는데 어디서 받아 자기가 인출해서 막 시켜놓고 나는 몰라요 라고 얘기하는 게 말이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항상 나오는 절대적 진리죠. 청부살인도 똑같아요. 이 사람들이 죽었을 때 누가 가장 득이야? 근데 이렇게 놓고 보면 사사키는 진짜 아니거든요. 사사키가 가져간 돈은 100만 엔밖에 없어요. 사실 사사키가 득볼 건 진짜 없는 상태예요, 어떻게 보면. 그리고 강씨랑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와카야마는 250만 원씩 받아서 그거 다 유흥비탕진이었어요. 얘네들은 클럽 가고 이런 문제였고. 그러니까 강씨 검거될 때 여자 3명하고 나왔다 그랬잖아요, 호텔에서. 그러니까 얘네들은 그 유흥비의 목적이었고, 뭐 히라야마도 마찬가지였고, 뭐 클럽에서 VIP로 맨날 놀았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런 내용들로 봤을 때는 얘네들은 전혀 득볼 거는 금전적인 문제밖에 없던 상황이죠. 근데 이런 거에 가장 꼭대기로 하게 되면 부부가 사망했을 때 가장 많은 돈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 이들은 절대 아니잖아요. 그들이 갖고 있는 재산이 어마어마하니까 갖고 있는 것도. 근데 여기서 가장 신경 쓰였던 건 저는 법인이었다라는 문제였어요. 법인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물론 일본도 똑같은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법인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법인은 지분율 싸움이기 때문에 법인의 대표가 변경되는 일은 사실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 삼성전자가 우리나라의 그 이재용님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잖아요. 삼성전자는 법인이니까. 그러니까 법인은 어떻게 보면 사람은 아니지만 사람처럼 보이는 거니까. 거기서 이제 뭐 주총해가지고 뭐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의결하거나 어쨌든 주식 보유액이 가장 높은 사람이 모든 뭐 권리 행사하기 쉬운 거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게 엮여 있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죠.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이들이 사망한과 동시에 모든 상속은 자녀한테 가게 돼 있어요. 이제 2명의 자녀. 2명의 자녀가 있는데 그쪽으로 가게 되는데, 자녀들이 그랬다? 이건 진짜 억측이고 아직 아무것도 알 수 없으니까. 다만 그 지분관계가 깨지게 되는 부분이니까 혹시 그 법인회사와 관련돼서 연관 있는 사람이 아닐까라고 의혹만 던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거는 뭐 현재까지의 내용이라서 여러분한테 이 내용을 전해드렸습니다. 댓글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원입니다. 좀 화면이 가까이 왔죠. 제가 지금 2024년 5월 7일 새벽 1시에 지금 라이브 방송 중인데, 제가 이 방송을 5월 6일 밤 11시부터 촬영을 시작을 했어요. 이제 방송을 켰는데 아마 이 영상 앞에 다 보셨겠죠. 범인이 누구다 막 여러 가지 추측도 할 거고. 근데 제가 지금 라이브 이제 녹화 끝내놓고 소통을 하는데 한 시청자분이 속보 떴다고 그래서 저한테 알려주셔가지고 제가 지금 급하게 뒷이야기를 이제 방송 아까 촬영 끝냈는데 또 넣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요 얘기를 같이 한번 좀 보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보가 뭔지. 제가 방송을 11시에 켰는데 11시 7분에 올라왔더라고요. 그 사체 사건이 있죠. 근데 경시청이 이 부부의 딸 내연남을 검거했대요. 이게 약간 일본 번역이 되어 있는 거라 조금 어색하게 보이실 수 있는데, 이 사건 혐의에 대해서 조금 전에 방금 와 이제 세상이 나를 엇가하네요. 나 조금 전에까지 확인 다 해놓고 새로운 확인이 안 돼가지고 바로 영상 찍은 건데, 진짜 감사합니다. 시청자님 진짜 감사해요. 시청자님 덕분에 뒷이야기에 이걸 붙여서 다행이야. 나 오늘 방송 끄고 이거 떴으면 정말 힘들었을 텐데. 어쨌든 그래서 제가 뒷이야기에 이거 좀 붙여놓을게요. 범행 지시역으로 또 보인대요. 네. 그래서 이런 모습들이 보이는데, 용의자 4명은 현재 검거가 됐는데, 부부의 딸의 내연남 32세 남성을 또 성계 혐의로 검거했대요.
지금 현재 그 사사키, 아까 우리 얘기했던 거 있죠. 사사키에게 지시한 그 상위의 지시역으로 보여주고 있대요. 이러면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흑막이라는 사람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했고, 지금 요 내용대로면 피살된 부부의 딸의 내연남이 지시자가 되고 흑막이 되고, 얘가 사사키한테 돈 1,500만 원을 주고 이걸 하라고 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 뭐야 이거. 아까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누가 과연 가장 큰 이득을 볼까. 근데 자식은 의심하고 싶지 않았는데, 어쨌든 뭐 정확한 건 아닌데 요 정도까지 내용이 방금 떠서 제가 이거 뒷이야기에 붙여놓은 거니까 같이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